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월 17일 오전 5시 9분이고요. 돈 버시려면 좀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 시간 전에 최소 1시간 정도 관심 있는 차트, 코인들 차트 모니터링 한 번은 하시고 출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돈 버시려면 부지런하시고 잠 줄이시고 회식 줄이시고 술 끊으셔야죠. 어쩔 수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야지 돈이 벌리는 거지.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요 200일 EMA를 뚫어버렸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종가상 저항을 받아서 저도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주말까지만 해도 기본 시나리오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엄청나게 큰 역헤드앤숄더 패턴. 그런데 지금 이게 200일 EMA를 뚫음으로써 해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제보다. 제가 어제는 바로 갈 조정 없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뭐였나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까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펀딩피가 과열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 여전히 펀딩피는 과열이 안 되고 있고요. 중립이고요. 오늘 이제 200일 EMA까지 뚫어버려 가지고 어제보다 이제 요 다이렉트로 여기 상단 또는 60주 EMA 또는 20개월 EMA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올라타시라고 추격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리기엔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아래에서 남들 다 겁먹어서 DCG 리스크 때문에 아직 FTX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매수한 개미가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다. 여기에서 매수한 개미는 극소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 개미들 대부분은 또 여기에서 다 털었다. 200일 EMA 저항받는 걸 보고 그 다음에 CME 갭이 크게 벌어지는 거 보고 여기에서 다시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그렇죠. 저도 비트 이더는 그렇다 치고 알트들 사고 싶은 게 좀 있으니까 지금 좀 미친 알트들 꽤 많거든요.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엔진도 차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엔진도 조금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업비트 차트 중에 엘프 있잖아요. 엘프도 차트가 좀 괜찮아요. 엔진도 차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여기 뚫고 나왔죠. 여기 마침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수급 들어오면 올라타시면 단타로 먹어도 좋고 지금 여기 뚫고 나왔으니까 한 1, 2주 흡성대폭 나오기 전까지 혹은 여기 200일선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200일선까지 단타로 한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한 2, 3일 또는 하루 이 코인인데 제가 예전에 이 코인을 샀었는데 와, 이런 코인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점 대비 이거 1000% 가까이 올라갔던가 1000% 가까이 올라가네. 지금 이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슬슬 이제 포모를 불러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코인들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오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오스모 여기에서 파셨겠네요. 네, 못 팔았어요. 오스모 여전히 개처 물려 있습니다. 디파이 돌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 봤으면 팔았을 건데 저 이때 딴짓거리 하고 있어가지고 딴 거에 푹 빠져 코인 안 보고 딴 거에 좀 푹 빠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거 못 먹었어요. 저 오스모 평단이 대략 한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일 것 같은데 그냥 디파이만 돌리고 있습니다. 개수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런 코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바이낸스 펌핑 시킨 건데 하루 만에 1400%를 올려버리네요. 그래서 아까 그 KAT 이제 오스모는 그 아톰 기반 디파이 풀 중에 가장 거래량이나 TVL이 높은 코인이고 괜찮은 코인이에요. 덱스 코인 중에서는 좀 마이너한 덱스 코인 중에서는. 그리고 이 K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인공지능 내지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 붙은 코인인데 해시드가 좀 들고 있어요. 이 코인을. 예전엔 국내 거래소에서 좀 거래되던 코인이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 코인을 요때 조금 재미를 봤어요. 이 구간에서 아마 요 정도야 팔았던 것 같은데 2020년 초에 요때인가 여기였나 좀 팔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을 끄고 있었는데 이게 미친 듯이 올라 버리더라고요. 쿠코인에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3개 정도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요. 일단 바이낸스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 바이낸스는 이제 업비트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코인을 왔다 갔다 시켜야 되니까 쿠코인하고 그다음 OKX 같은 경우에는 좀 쓰세요. OKX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디파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으니까 업비트에서 알트 놀릴 바에는 그냥 물려있는 알트 OKX나 아니면 바이낸스로 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받으면서 좀 버치고 계세요. 네. 이런 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포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막 1000% 가까이 올려버리면, 하루는 아니죠. 2주 만에 1000% 가까이 올려버리면 사람이 이제 포모가 붙게 되니까 이건 더 갈 것 같아요. 이건 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여기까지 나오면 사야 될 코인이에요. 이거 보시니까 이거 매집봉 하나 터뜨리고 개미들 털어낸 다음에 다시 재매집한 거거든요. 이거 세력이. 이런 코인들은 더 가는데 뭐 탈 수는 없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모를까. 뭐 리더 파이낸스도 마찬가지. 리더 파이낸스도 진짜 차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탔어요. 네, 리더 파이낸스 자리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말했던 가격. 저는 예전에 저점에서 못 탔던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뭐 대신 HNT는 좀 저점에 꽤 많이 잡아놨어요. 저는 헬륨 코인은 업비트 원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멀지 않은 미래. HNT는 좀 저점 잡아서 얘도 그냥 바이낸스에 그냥 넣어둔 상태예요. 이자 받아 먹으면서.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지금 그래서 조정을 좀 안 줄 가능성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참 트레이딩이 쉬워지는데 여기까지 오면 트레이딩 난이도가 참 쉬워지거든요. 매수세 꽤 붙을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여기까지 들어올린 세력 자체는 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리를. 펀딩피가 과열될 거니까 개미들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세력 입장이 제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리에 안 주고 계속 올려버릴 것 같긴 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2019년, 지금 자리 2019년 자리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조정다운 조정이 있나요? 보세요. 여기 일단 뚫고 나니까 200일 EMA 뚫고 나니까 조정다운 조정이 있나요? 이렇게 가버리죠. 얘도 그냥 옆으로 빼버리고 조정다운 조정은 언제 나왔나요? 이때 나왔죠. 여기서. 이때 개미들 얼씨구나 좋다고 타거든요. 실제 올려주니까 와 진짜 올려주려나 보다. 근데 이제 다 그냥 털어먹고 계단식으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개미들은 다 여기에서 탄다고요. 이런 조정이 와주면 되게 고맙죠. 이런 조정. V자 조정이 확실하게 와주면 여기에서 탈 수 있다고요. 마침 또 200일 EMA가 있으니까 이 200일 EMA 관련해서 제가
트레이딩 뷰에 글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탈 자리를 안 주니까 2019년에 보면 탈 자리가 없죠. 뭐 어떻게 타나요? 여기 과매수 구간에서 장대양봉 뽑아버리고 조정을 이렇게 준 다음에 또 장대양봉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안 주잖아요. 즉 200일 EMA를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격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대신 저는 도저히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 하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대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펀딩피 상황이나 2019년 상황을 봤을 때 별다른 가격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려버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뭐 비트이더라도 조금 사실 수 있으면 사시고, 대신 여기서 조정이 오더라도 설사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물타기 내지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현금은 가지고 계셔야죠. 이게 바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헤드앤숄더가 헤드앤숄더가. 근데 어쨌든 오늘 200일 EMA 위에서 종가가 마감되는 건 좀 큰 사건이다. 어쩌면 더 큰 장대양봉 하나 나오기 전에 그냥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몰빵을 하지 마세요. 절대 몰빵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 시국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를 들어 10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 50%는 예금 적금 드세요. 네. 50%는 예금 적금. 뭐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출 이자부터 갚는 일이죠. 대출 이자 청산이 제일 현금성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럼 50%는 예금하세요. 지금 제1금융권은 기본이 4.5% 이상이잖아요. 네, 제2금융권은 5에서 6%, 5.5에서 6%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리가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국내 금리는 4% 이상은 좀 올리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거의 꼭대기에 다 와 있죠. 뭐 미국은 5에서 6%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짱개시고 5.5%까지 올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2.5%, 0.25죠.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수치가 조금 헷갈려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0.25% 소수점 특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0.25% 금리 인상을 대략 한 3번 정도 할 여유가 있죠. 그럼 이제 금리가 꼭대기 6%까지 올린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가 꼭대기인 상황이니까 뭐 6개월 내지는 1년짜리 고금리 상품을 즐길 날도 어쩌면 뭐 아주 길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내년 초부터 좀 금리 하락 기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0.25%씩 빼고. 근데 아시다시피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잘 올리지만 또 예금 금리는 잘 안 올리잖아요. 에드마진으로 돈 버는 게 국내 은행주들이니까 요새 은행주들 진짜 잘 가더라고요. 네. 은행주들 진짜 잘 가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 대금 업자들이 돈을 버는 건 망고의 진리죠. 과거 수천 년을 돌아봐도 은행들은 참 돈 벌기 쉽죠. 예대마진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뭐 제 기준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50%는 그냥 예적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금성 자산에. 나머지 50을 이제 또 나눠야 되는 거죠. 코인의 몰빵을 씹스캠 데이터 쪼가리에 어떻게 몰빵을 합니까? 일단 또 한 3개로 쪼개가지고 뭐 주식이든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이든
아니면 뭐 현물성 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현물성 자산을 투자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코인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10에서 한 15%만 하세요. 10에서 한 15%만. 그것도 뭐 이상한 코인은 그냥 단기로 먹으시고 나중에 좋은 도미넌스 자리나 아니면 좋은 태도 도미넌스 자리가 오지 않는 이상은, 대신 이 10에서 15% 정도를 기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6개월 최소, 길게 보시게 되면 한 2년 존버 해가지고 기간을 길게 가져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킨다. 예를 들어 뭐 2019년 기준으로 4개월, 5개월에서 6개월만 존버해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350% 정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먹지 못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 6개월 만에 200% 수익이면 이거 대단한 수익이잖아요. 200% 수익이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코인에 예전처럼 막 금리가 제로 금리니까 레버리지 풀로 땡겨가지고 몰빵을 시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되게 어리석은 탐욕이고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그냥 정말 안전하게 가시되 대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기대 수익률이 워낙 높은 구간이니까 좀 방망이 길게 잡고 장타로 가는 거죠. 단타로 그냥 찔끔찔끔 먹을 바에는. 그만큼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특히 비트 이더는 2년 동안 존버할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도 뭐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뷰에 GBTC 관련해 가지고 글 하나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좀 봐보시면, 저는 뭐 쉽게 말하면 어제 GBTC 얘기를 조금 했지만 뭐 열심히 지금 똥꼬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지금 포지션이 없거나 아래에서 물량 잡았다가 다 파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마나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물타기는 권장드립니다. 대신 현금이 지금 코인에 투자 현금이 100이라면 여기서 한 25만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한 50% 들어가시고, 여기는 워낙 좋은 자리니까 여기에서 나머지 25%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고 한 3번 정도의 분할 매수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정이 안 올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거든요. 펀딩피는 과열도 안 되고 200일 EMA가 돌파됐다라는 거, 이거 상당 부분 투심을 개선시킬 여지가 많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아래에서 용감하게 분할 매수 2달 동안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이 지금은 최고로 룰루랄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에서 잡은 물량 다 털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승자이긴 한데 좀 정말 좀 애매하네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저라면 무포지션이고 현금 여유가 된다면 저는 오늘 오전이라도 한 25% 정도는 추격 매수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50%, 여기 하단 15.5K에서 또 한 25% 넣을 물량은, 넣을 현금은 남겨둔 상태에서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2가지로 요약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200일 EMA를 뚫고 안착했다. 2019년 사이클, 반등장 사이클을 봤을 때 가격 조정은 없었다. 그냥 기간 조정만 있을 뿐이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고, 요 200일 EMA 돌파하면서 또 하나의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GBTC 관련 뉴스들을 봤을 때 세력들은 철저하게 좀 이용해 먹은 경향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상승은 찐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코로나 빔 때처럼 한번 털고 올릴지, 아니면 2015년, 16, 17년 사이클처럼 2년 동안 그냥 별다른 조정 없이, 큰 조정 없이 그냥 U자 형태로 쭉 올려버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뭐 대외적인 큰 악재 매크로가 터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으로 찍으면 많이 안 보시니까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해 드리고요. 토탈 차트도 봐드려야 되고 그레이스케일 차트도 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도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봐드려야 돼. 이더리움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보다 상황이 더 좋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이더리움 분석 한번 좀 자세히 해드리고 하루 동안 공개했던 거 있는데 그거 좀 그어 놓으신 분들은 차트가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2달 동안 제가 그어드린 거 그대로 매수할 자리하고 뭐 단기적으로 매도할 자리 그대로 그냥 차트가 움직였더라고요. 2달 동안 이더리움이 그때 제가 일요일 하루 동안 공개했던 이더리움 분석 차트가 하나 있을 건데 2달 동안 똑같이 움직였더라고요. 이더리움은 상황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보시게 되면 위에 고비 하나만 뚫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45%까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비트코인하고 지위를 바꾼다라는 얘기죠. 저 사람 또 미친 소리 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비탈릭 빠고 이더리움 빠니까 비탈릭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POW를 POS로 전환하는데 잡음이 없어요. 네, 이거 대단한 거죠. 잡음이 없습니다. 네. 그냥 비탈릭을 믿는 거죠. 비탈릭이 하는 거라면 개인의 뭐 탐욕이나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정말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선택일 것이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POW를 POS로 바꾼다라는 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 우리 그럼 분리 독립할 거야. POW의 이더리움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걸 큰 잡음 없이 아시잖아요. 2018년 말에 비트코인 캐시하고 BSV하고 서로 붙어버리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면 지금 상황은 좀 비슷했잖아요. 이더리움 상황하고 과거. 비트코인이 그 덕에 이제 6만 달러에서 6천 달러에서 3K를 보고 온 거거든요. 우지안하고 그 크레이그하고 싸우는 바람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 반등장을 이더리움이 주도해 줬잖아요. 이 반등장을. 덕분에 저도 손실 회복할 수 있었고. 참 비탈릭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펑자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뽀글이, 저스트선 이런 양반들하고는 그냥 결이 다른 사람이죠. 뭐 저는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은 순위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의 시총 추세와 이더리움의 시총 추세를 봤을 때 뒤집힐 날이 멀지 않았죠.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얼마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얼마인가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얼마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대략 43%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얼마 차이도 안 나요. 20%인데 딱 보시면 차트에서 눈에 띄는 이더리움 여기 돌파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 여기 돌파하잖아요. 여기 추세 돌파하면 여기가 주요 지지 자리가 여기인데 이거 어디까지 갈지 감도 안 잡힙니다. 추세 지금 잘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뚫게 되면 실은 이제 여기만 뚫어도 대단한 건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게 박스거든요. 매지 박스인데 보시게 되면 한 2년 가까운 자리죠. 이거 휩소죠. 이건 휩소죠. 이건 휩소예요. 휩소. 빠르게 회복시켜 버렸죠. 이 박스 위로 뚫리게 되면 이거 도미넌스 제가 좀 피보나치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5%가 찍히더라고요. 네. 좀 가격 조정 나오면 이더리움 개수를 조금 더 늘려볼까. 근데 이더리움은 어차피 또 비트코인 흡성 나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니까 뭐 이때 사도 괜찮죠. 뚫고 여기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뚫고 만약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혹은 요 추세 하단에서
사고 깨지면 그냥 익절해버리고 아래자리 다시 보면 되니까. 어차피 평단은 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서 춤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평단이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고 거기서 깨질 때 다 익절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도 아닐 거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이건 휩쏘니까 여기 자리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보면 그 GBTC 차트에도 휩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비트에도 휩소가 하나 있죠. 비트에도 휩소가 하나 있잖아요. 방금 보셨다시피. 비트도 여기 휩소죠. 요거 실은 여기가 매수인데 여기에서 매수한 개미들 물량 다 받아먹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던 세력들 물량까지 싹 다 돌고래급 물량까지 다 먹는 거죠. 실은 여기가 매집 박스권인데 이거 휩소죠. 휩소. 여기를 뚫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이 휩소까지 주면서 여기를 뚫는다라는 거 진짜 올리겠다라는 거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